초소 근무예요? 뭐 딱 봐도 뭐 군대랑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나 군대 얘기 좋아해. 저희 아빠 군인이셨어가지고. 오, 진짜요? 뭐 장교셨어요? 네, 그래서 우와. 관사에서도 살아보고. 그 네. 우리 카누하고 뱅진 씨는 초소 근무 서보셨어요? 네, 저는 뭐 한 번씩은 섰던 것 같아요. 네. 전 GOP 가서 동초 쓰다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이제 뺑기 쓰다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네. 가직을 했어요. 진짜 갈 뻔했습니다. 아, 진짜? 네. 저도 초소 근무를 많이 쓰긴 해봤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네. 해병대에서 총기 탈취가 있었던 아. 그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형님 그때구나. 네. 맞네. 뉴스 나오고 엄청 막. 심했을 때. 네. 그때 갑자기 전군 비상이 딱 맞아. 떨어지고 나서 실탄 착용하고 맞아요. 차가 오면은 무조건 수신호를 빠르게 하고 빠르게 쏘라고 네.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참 초소 근무 되게 오래간만에 듣네요. 많이 났었지. 우리 성우님께서 이제 골라주셔야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이 지금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골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황극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검은 조직은 코드네임을 술 이름으로 짓는 전통이 있는데 새로운 검은 조직 말단 직원 소주를 뽑으려고 합니다. 둘 중 누가 더 잘 어울리나요? 소주? 네, 소주. 이제 소주를 뽑아야 돼요. 전 말술입니다. 나 위스키 스타일. 한국 요원이지. 딱 우리 성우님께서 딱 정해주세요. 네. 소주.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성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목소리의 느낌이 이렇게 좀. 그게 오늘 중요하겠다. 세 분을 봤을 때 목소리가 다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꽃미남 목소리 이런 거랑 또 부류가 다르게 허스키하면서도 또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맞아요. 있고 저음에 그 중저음에 그 탁한 목소리가 허스키나 탁함이 좀 비슷하지만 느낌이 서로 달라. 맞아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 허스키함이 이쪽이요. 아, 오. 미안해. 너 어떻게? 저 지금 5주째입니다. 아, 진짜요? 아, 어쩔 수 없죠. 아니. 다시 해볼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세상은 네,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어떻게? 저는 나- 5주째입니다. 어떻게 다음 해? 주에 좀 그 이러지 말고 네. 그 이왕 5주째 된 거 네. 나가주면 안 될까? 그럼 좀 약간 이쪽 테이블에 앉아서 있을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소주가 읽어주는 초소 근무 아, 뱅진 형을 또 소주 마시겠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야. 2008년 9월 말년 병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군기가 꽤 셌던 그 시기에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후임에게 조금만 뭐라 해도 기사가 나곤 하지만 당시엔 이 정도는 부조리 축에도 못 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부조리를 당했지만 소위 내리갈굼이라고 하죠. 밑에 후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준 건 아니었고 혼낼 때는 혼내는 그런 선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진급도 빨랐고 분대장도 빨리 단 편이었습니다. 분대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도중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신병이 들어오면 간단한 환영식을 했죠. 처음 온 신병을 놀림답시고 야 누가 제일 못생겼냐? 야 누가 제일 무서울 것 같냐? 등 짓궂은 질문을 해댔습니다. 저도 분대장이니까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야, 다들 특기가 뭐야? 축구 좀 잘하는 애 없냐? 저는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각자 특기를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신병 한 놈의 말에 일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분대원들도 쇼한다, 거짓말한다 말을 했지만 살면서 봤던 귀신 이야기를 너무나 리얼하게 말해 점점 믿는 분위기였어요. 이 친구가 말도 조리 있게 하는 편이라 저도 종종 빠져 듣곤 했죠.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면 취침등을 켜놓고 신병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등병 신병이 첫 근무에 투입되는 날이었어요. 신병은 통신 쪽이라 초소 근무는 서지 않았지만 상황실에서 근무했죠. 상황실에서 감시 카메라 같은 걸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근처 초소 근무자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어요. 뭐 그럴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고 그나마도 가보면 고란이나 멧돼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침 신병이 처음 근무하는 날 저도 같은 시간 초소 근무에 투입됐어요. 하필 병사들이 제일 기피한다는 4번 초 근무라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 야, 내 짬밥이 이 시간에 근무 서야 하냐? 병장부터는 초번이나 말번 서면 안 되냐? 아, 윤 병장님 또 왜 그러십니까? 저번에 구병장이 그랬다가 영창 간 기억 안 나십니까? 시간도 안 가고 해서 같이 근무서게 된 부사수에게 괜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심심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무 순서가 4번 초라 벌써 새벽 4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대 시간도 아닌데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윤병장님 들리십니까? 무슨 일이야? C1 카메라에 거수자가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팍 났어요. 왜 하필 내 근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일단 초소는 지켜야 하니 부사수를 초소에 두고 문제의 C1 카메라가 있는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아이씨, 뭐가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C1 카메라가 비추는 곳에는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철조망 옆에 빨간 불꽃 서너 개가 일렁거렸습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저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불인가 싶었습니다. 신병이 말해줬던 이야기 중 도깨비불 내용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도 군인의 본분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도깨비불로 다가갔습니다. 점점 도깨비불의 불꽃이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야 저는 도깨비불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했던 불꽃의 정체는 바로 담뱃불이었어요. 고로쇠 물을 채집하기 위해 새벽부터 산을 오른 아저씨 3분이 담배를 피고 있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가가니까 그 아저씨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아저씨들 산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좋게 좋게 말하자 아저씨들은 멋쩍은 웃음을 띠곤 자리를 떴어요. 어찌됐던 사건이 해결됐다는 생각에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신병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 여자였는데. 뭐라고? 하필 신병의 마지막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별일 없겠지 싶어 저는 다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시간은 빨리 지나가 마냥 좋았어요. 교대 시간이 되자 다음 근무자가 초소를 찾았습니다. 얼른 교대하고 조금이나마 잠을 자고 싶었어요. 빠르게 인수인계하고 지휘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초소 투입할 때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복귀하는 길은 아주 가벼웠어요. 군화가 깃털로 만들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윤병장님 다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C5 지역입니다. 당직 사관님 명령입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지. 복귀하는 길에 다시 카메라를 확인하러 가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병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당직 사관이 시킨 일이라 꾹 참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신병이 말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입 밖으로 욕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더니 이런 뜻이었나 싶었습니다. 부사수와 함께 해당 장소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그러나 도착한 장소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신병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려던 찰나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윤병장! 바로 그날 근무를 맡은 당직 사관이었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로 친한 당직 사관이었지만 우리는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날 당직 사관은 뼛속까지 군인으로 평가받는 간부였거든요. 움직이면 쏜다. 저는 정석대로 암고어를 물었고 정확한 암고어를 듣고서야 총구를 거뒀습니다. 충성. 충성! 그래, 거수자는 발견했나? 저도 막 도착했는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직 사관에게 보고한 뒤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똥개 훈련도 아니고 연이어 골탕 먹는 기분이라 성난 목소리로 신병을 다그쳤습니다. 야, 신병 죽을래? 지금 있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신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가 돼서야 신병이 귀신 보는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 찰나의 순간 진짜 보이면 어떡하지? 나도 드디어 귀신을 보는 건가? 같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직 사관도 당최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이었어요. 일단 우리는 당직 사관과 함께 지휘 통제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신병을 찾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본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직 사관 허락하에 문제의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당직 사관을 만나 격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당직 사관 사이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 저와 당직 사관을 좌우로 번갈아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신병이 말해주길
처음 혼자 확인하러 갔던 C1 구역에서 봤던 것도 그 아저씨들이 아니라 여자였다고 합니다. 제 옆에 귀신이 있었다니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근무가 끝나면 활동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지만 그냥 빨리 침상에 눕고 싶었어요. 어차피 아침 조회 때 전투복을 입어야 했고 곧 기상 시간이었으니까요. 근무를 마친 후임들과 생활관으로 늦은 복귀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새벽부터 벌어졌구나 싶었죠. 그런데 같이 중앙 복도를 걷던 신병이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야, 신병, 왜 그래? 그 여자가 따라왔나 봅니다.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여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사실. 근데 거기 여자가 찍혔다는 거는 무조건이죠. 높은 확률로. 네, 높은 확률 네. 무조건. 그리고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간부 말고는 말이 안 돼. 네, 말이 안 돼. 간부도 사실상 보고 없이는 막 네, 안 돌아다니죠. 되죠. 네, 막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제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아저씨들이 알고 보니 옆에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 왜 카메라 찍혔는데 안 보이는 건지 눈으로. 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찍혔는지.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생각만 두고두고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맞아. 근데 이게 군대에는 괴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 예, 진짜 세월도 오래됐고, 그죠. 예,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아는 사람들도 거쳐갔고. 예, 그리고 군대에서도 또 막 많잖아요. 막 극단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